안녕하세요. 혁신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하죠. 투자자 캐시 우드가 최근 아주 흥미로운 사냥에 나섰습니다. 네, 바로 로빈후드.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주식 거래 로빈후드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건데요. 근데 그 시점이 흥미로워요. 그렇죠. 로빈후드는 올 한 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캐시 우드가 들어간 건 주가가 한풀 꺾여 내려오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캐시우드는 로빈후드의 미래의 돈을 걸고 있는 거고 월가의 신중한 분석가들은 현재의 비싼 가격표 그리고 불안정한 수익 구조에 경고등을 켜고 있는 거죠. 완전히 상반된 시선이 충돌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캐시우드의 베팅은 과연 선견지명일까요? 아니면 섣부른 판단일까요? 네, 이번 논의를 통해 로빈후드라는 기업의 두 얼굴, 그러니까 파괴적인 혁신가로서의 모습과 또 위험한 도박사라는 평가 사이를 오가면서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시작해보죠. 캐시우드가 정확히 얼마를 어떻게 투자한 겁니까? 그냥 조금 사서 시장에 신호를 보낸 건가요?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들어간 건가요? 진심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아, 정말요? 네, 지난 12월 중순에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로빈후드 주식을 약 1,340만 달러, 1,34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180억 원이 넘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간을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번 매입으로 로빈후드는 아크의 여러 ETF 중에서도 핵심 중 하나인 블록체인 앤드 핀테크 혁신 ETF에서 네 번째로 비중이 큰 종목이 됐습니다. 네 번째요? 네, 펀드 전체 자산의 5.2%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와, 5.2%면 정말 큰 비중이네요. 사실상 펀드의 성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종목 중 하나로 편입시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정말 절묘해요. 연초 대비 200% 넘게 올랐던 주식이 11월 고점 대비 18%나 하락한 시점에 들어갔다는 거요. 그렇죠. 보통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피할 타이밍인데 말이죠. 그게 바로 캐시우드의 스타일이죠. 모두가 환호할 때 따라 사기보다는 자신이 믿는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인 이유로 흔들릴 때, 그때를 기회로 삼는다. 네, 그녀의 투자 철학은 파괴적 혁신의 장기 성장 곡선이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믿음에 기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캐시우드는 최근의 하락을 위험이 아니라 세일 기간으로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왜 로빈후드를 세일해야만 했을까요? 올해 그렇게 실적이 좋았다는데 주가는 왜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올해 로빈후드의 성장을 이끈 동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 영향이 컸겠죠. 가장 컸죠. 규저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시장 분위기가 뜨거워졌고 암호화폐 거래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로빈후드가 가장 큰 수혜를 본 겁니다. 네네. 여기에 예측 시장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반적인 주식 시장도 활기를 띠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성장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3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뛰었고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상치에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나도 높았던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조정입니다. 최근 몇 달간 이어진 매도세가 로빈후드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줬습니다. 3분기 암호화폐 관련 매출이 2억 6,800만 달러로 절대적인 수치로는 훌륭했지만 월가의 더 높은 눈높이를 채우지는 못했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교 1등이 반에서 1등한 걸로는 만족 못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잘했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솔직히 주가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연초 대비 200% 넘게 뛰었으니까요. 네, 그럼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고 재무책임자 CFO가 은퇴한다는 소식도 있었다고요. 네, 오랜 기간 회사의 재무를 책임져온 제이슨 워닉 CFO가 2026년에 은퇴한다는 소식이 발표됐는데 이게 시장에 작은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2026년이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요? 네, 물론 2년도 더 남은 일이지만 회사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그리 좋은 신호는 아니었죠.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의 주가 하락을 이끈 겁니다. 그렇군요. 암호화폐 시장의 변덕,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리더십 변화에 대한 작은 우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보다 더 중요한 건 로빈후드라는 회사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 아닐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수수료 없는 주식거래 앱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완전히 다른 회사로 진화하려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진화의 중심에 월 $5짜리 구독 서비스 로빈후드 골드가 있습니다. 아, 네. 이 멤버십의 혜택을 하나씩 뜯어보면 로빈후드의 야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증권사가 내놓은 우대 서비스 수준이 아니에요. 혜택이 정말 파격적이긴 하더라고요. 우선 투자하고 남은 현금 예치금에 웬만한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고 네, 개인 은퇴 계좌 IRA에 돈을 넣으면 납입액의 3%를 회사가 보너스로 얹어줍니다. 이건 사실상 공짜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곧 출시될 신용카드입니다. 아, 맞다. 신용카드. 모든 구매에 대해 조건 없이 3% 캐시백을 제공하는데 이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카드와 비교해도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3% 캐시백이요? 그거 정말 대단한데요? 웬만한 프리미엄 카드들도 특정 카테고리에서만 높은 캐시백을 주거나 연회비가 수십만 원씩 하는데 그렇죠. 월 $5에 저걸 다 준다고요? 이건 거의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손해를 보겠다는 전략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로빈후드는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용자를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완전히 묶어두려는 겁니다. 아... 주식 투자로 유입된 고객이 높은 이자율 때문에 돈을 예치하고 은퇴 자금을 맡기고 결국엔 로빈후드 신용카드를 주 결제 수단으로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옵션, 암호화폐 거래는 물론이고 네, 저축, 연금, 결제, 심지어 칼시와의 제휴를 통한 예측시장 베팅까지 말 그대로 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로빈후드 앱 하나에서 해결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원스톱숍 전략이 정말 무섭게 들리는데요. 이게 기존 은행이나 증권사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협이 될까요? 실제로 고객을 뺏어오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관리하는 은퇴계좌 자산이 현재 $242억 달하는데요. 242억 달러요? 이게 불과 1년 만에 2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250%요? 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 금융기관에 있던 은퇴 자금이 로빈후드로 빠르게 옮겨오고 있다는 뜻이죠. 사용자들이 더 이상 로빈후드를 단순한 주식거래 도구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핵심 금융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생태계와 무서운 성장세를 보면 캐시우드가 왜 최근의 하락을 절호의 기회로 봤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월가의 다른 분석가들은 왜 그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플랫폼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은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인 옵션 거래를 아주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점은 높이 평가받죠. 아, 맞아요. 그건 정말. 저도 처음 옵션 거래를 해보려고 다른 증권사 앱을 켰다가 화면 가득한 숫자랑 그래프를 보고 바로 포기한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복잡해서요. 그렇죠. 근데 로빈후드는 마치 게임처럼 이만큼 투자하면 최악의 경우 얼마를 잃고 잘 되면 얼마를 번다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니까요. 이 직관성이 로빈후드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플랫폼을 좋게 보면서도 주식을 사는 건 망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핵심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가격과 수익의 질입니다. 가격과 수익의 질. 네. 첫째, 아주 간단히 말해서 주가가 너무 비쌉니다. 로빈후드는 향후 예상되는 순이익의 49배, 예상 매출의 26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9배? 이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성을 기대받는 최상위 기술주들에게나 적용되는 가치평가 기준입니다. 잠깐만요. 소위 파괴적 혁신 기업들은 원래 다 그렇지 않나요? 테슬라도 그랬고 아마존도 초창기에는 이익도 못 내면서 수십 년치의 미래 가치를 주가에 미리 반영한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로빈후드를 그런 전통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캐시우드와 월가의 신중한 분석가들 사이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입니다. 아, 캐시우드는 로빈후드를 제2의 아마존이 될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보고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 투자하는 겁니다. 반면 분석가들은 로빈후드가 수많은 유망한 핀테크 기업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아마존과 비교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닐까요? 아마존은 AWS라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제, 수익의 질로 이어집니다. 수익의 질? 로빈후드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수익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변동성이 극심한 옵션과 암호화폐 거래에서 나옵니다. 아, 이 두 가지 수익원은 시장이 뜨거울 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지만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 순식간에 반토막 날 수 있는 아주 변덕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구독료나 이자 수익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우려군요. 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아직은 너무 약하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아마존이 온갖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건 뒤에서 AWS가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아직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분석가들은 섣불리 매수를 외치기보다는 주가가 여기서 더 하락해서 안전 마진이 확보되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한 번에 모든 돈을 넣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로빈후드를 둘러싼 두 개의 서사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쪽에는 금융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가라는 서사가 있습니다. 네, 수수료 없는 거래로 시장을 파괴했고 이제는 금융 슈퍼앱을 통해 기존 은행과 증권사의 영역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성장 기업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위험한 도박장주인이라는 서사가 있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경험 없는 젊은 투자자들을 옵션이나 암호화폐 같은 고위험 상품으로 유인하고 시장의 변덕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사업 모델을 가졌다는 비판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두 서사의 충돌 지점에서 캐시우드의 과감한 베팅과 분석가의 신중한 시선이 엇갈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캐시우드는 전자의 서사를 믿고 미래의 잠재력에 투자한 것이고 분석가들은 후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현재의 가치를 냉정하게 따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결국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로빈후드의 미래 성장에 대해 지금 얼마의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로빈후드 경영진도 자신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럼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거래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골드 구독 서비스나 앞으로 나올 은행 업무 같은 더 안정적인 수익원을 키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로빈후드를 지켜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로빈후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연 이 골드 멤버십과 같은 신규 사업들이 현재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 빠르고 또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로빈후드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캐시우드의 이번 베팅이 21세기의 아마존을 헐값에 사들인 전설적인 투자가 될지 아니면 거품의 정점에 뛰어든 성급한 판단이 될지가 결정됩니다.